지금 보는 저 사람 왜 저렇게 혼자 엉덩이를 들썩들썩거리며 손을 높이 치켜들고 있을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저 현상은 무엇에 쏠린 것처럼 미식축구에서도, 농구에서도, 야구에서도, 심지어 학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관중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외대로 한번 알아봅시다. 스포츠에선 여러 챈트를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축구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농구에선 이처럼 우리 팀을 응원하기 위해 관중들은 목이 터져라 응원하죠. 그러던 2014년 한때 미국 전역에서 Yes, Yes 라는 챈트가 울려 퍼집니다. 대체 이 Yes 챈트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미국 프로레슬링의 대표 브랜드 WWE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Yes 챈트를 사용한 선수는 바로 데니얼 브라이언입니다. 데니얼 브라이언은 프로레슬링계의 진정한 언더독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레슬링 선수인데요. 잠시 그의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레슬링 가문 출신이 아닌 본인이 좋아 레슬링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데니얼 브라이언은 레슬링을 잘하기 위해 지금의 WWE 레전드 숀 마이클스가 운영하는 레슬링 아카데미에 들어가 수업을 받았죠. 그렇게 수많은 언더그라운드 링을 돌며 차츰차츰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디 단체에서 챔피언까지 차지한 데니얼 브라이언은 꿈에만 그리던 WWE에 입성하였습니다. 2009년 WWE와 계약해 2010년 링에 데뷔하여 차츰차츰 진가를 발휘하더니 US 챔피언에도 오르게 됩니다. 또한 2011년에는 머니 인 더 뱅크에 출전해 월드 헤비웨이 챔피언십 도전권을 획득하고 그해 TLC 매치에 도전권을 사용하여 첫 월드 헤비웨이 챔피언에 오르는 기염을 도해냅니다. 이후 갑자기 악역으로 턴이라며 활동하는데 이때 선수와 팬을 놀리기 위해 예스 챈트를 사용하였죠. 여기서 비하인드, 데니얼 브라이언은 강인한 체구와 마이크 웍이 즐비한 WWE 선수 사이에서 자신만의 확실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우연히 MMA 선수 디에고 산체스의 경기를 보았다고 합니다. 디에고 산체스는 경기에 입장하기 전 승리의 결의를 가지기 위해 예스라고 외치며 입장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데니얼 브라이언은 저 예스를 내 캐릭터에 반영해보자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 2012년 프로레슬링 최고 이벤트 레슬매니아 28이 찾아왔고 WWE에서 푸시하고 있던 쉐이머스에게 15초 만에 패배하며 타이틀을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상이 떨어질 뻔도 한데 이상하게도 악역 데니얼 브라이언에게 팬들은 예스를 외치며 그를 놀리기도 하고 환호하기도 하며 인기는 계속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데니얼 브라이언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반대로 노 챈트를 외치며 활동했었는데요. 레슬링을 봤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케인 옹과 팀을 이루며 당당히 개그 듀오로서 팀 헬로라는 팀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둘은 서로 자신이 잘났다며 예스 또는 노 챈트를 번갈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팬들에겐 이 또한 하나의 응원과 재미로서 예스와 노 챈트를 사용하며 데니얼 브라이언을 옹호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케인과 태그팀 챔피언도 오르며 인기를 한껏 끌어올린 그는 WWE 간판 스타이자 영화배우로 유명한 존 시나가 나타나 직접 자신이 인정한 언더독이라며 WWE 챔피언십을 놓고 한판 붙자고 하죠. 2013년 썸머슬램 페이퍼뷰에서 팬들은 데니얼 브라이언을 열심히 응원하고 그렇게 당당히 존 시나를 꺾으며 인생 두 번째 WWE 챔피언에 올라서며 회사의 간판이자 아이콘이 될 것이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당시 수뇌부였던 트리플 H와 랜디 오튼의 계략에 말려 챔피언 벨트를 바로 반납하게 되었고 당대 악역 스테이블 와이어트 패밀리에 흡수되면서 그의 모멘트와 진가가 잠시 멈추는 듯 보였죠. 또한 데니얼 브라이언이 예스 챈트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예스 챈트는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언제 끝날 줄 모를 멈춤과 기나긴 고통의 터널 속 데니얼 브라이언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여전히 팬들은 예스 챈트를 외치며 그가 다시 살아나길 바랬습니다. 심지어 예스 챈트의 인기는 경기장이 아닌 밖에서 인기가 식을 줄 몰랐는데요. SNS에는 샵 예스를 적는 해시태그 열풍이 있고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는 타 선수들이 직접 예스 챈트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이런 움직임에 베스트볼 비즈니스를 중요시하는 WWE는 다시금 데니얼 브라이언의 이미지 메이킹과 입지를 수정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 와이어트 패밀리에게 드디어 반기를 들게 된 데니얼 브라이언은 엄청난 환호와 함께 예스맨 부활의 신호탄을 쏘게 되었죠. 참고로 이때 영상은 현재 유튜브 조회수 375만 회를 기록하게 됩니다. 기세를 몰아 데니얼 브라이언은 자신이 준비한 팬들과 함께 예스 챈트를 외치며 이번에는 자신을 고통 속으로 빠뜨렸던 수뇌부 트리플 H에게 도전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 팬들에게 욕먹고 있던 레슬매니아 30 랜디 오턴과 바티스타
나아간 챔피언십에 자신도 참가할 기회를 얻어 마침내 두 거구를 꺾으며 챔피언에 오름으로써 성공한 언더독 데니얼 브라이언 스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데니얼 브라이언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중들이 보내는 예스 챈트를 보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멋진 일을 받을 자격이 있지? 그렇다면 팬들이 이토록 예스 챈트를 외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조사를 통한 개인적인 의견을 내보자면 피플스 챔피언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WWE는 스타성 있는 선수를 푸시해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이크 웍이 뛰어난 선수, 근육질 몸매의 몬스터 선수, 특히 빈스 맥맨이나 수뇌부가 미리 점 찍어두며 오랜 기간 푸시를 해주다 보니 정말 빛을 발해야 할 선수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관중이 이러한 모습에 실증이나 노골적으로 푸시를 해주는 선수가 있으면 어느 순간 인기 있는 스타라도 야유를 받기 시작했죠. 반대로 데니얼 브라이언은 그의 역할과 스토리에 충실하고 팬들과 소통한 결과 회사가 좋아하는 선수가 아닌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되고 오히려 팬들이 그의 가치를 인정해주며 진정한 피플스 챔피언이 될 자격이 있음을 알아주었기에 예스 챈트가 아닌 하나의 예스 무브먼트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두 손을 번쩍 들며 박자에 맞춰 예스 예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동작이었기에 남녀노소 나이 불문 모두가 따라할 수 있어 미국 전역에 퍼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014년 한때 미국에서 들끓었던 예스 무브먼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담으로 현재 데니얼 브라이언만큼 미국에서 인기 있는 레슬링 선수는 LA 나이트가 있다고 하네요. 지켜볼만 하겠죠. 우리가 몰랐던 스포츠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